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환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2학기 때에는 체육이 수행평가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수업 시수가 학급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처럼 이번 기말고사에도 체육은 지필평가를 보게 됩니다. 1학기 때와 다른 게 있다면 1학기 때는 수행평가 50%, 지필평가 50%로 해서 1학기 체육 100% 환산해서 성적을 냈다면 이번 2학기 때에는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만으로 100% 여러분들 체육 성적을 내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이론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잘 보면서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역형 경쟁에서 농구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222쪽과 2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는 5명이서 팀을 이루어 상대팀의 림에 공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이다. 여러분들 농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농구는 많이 해봤을 거고 1학년, 2학년 때도 농구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에 대한 주요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20쪽 왼쪽 날개에 보면 어, 경기 시작 이외에 점프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양 팀의 선수가 동시에 공을 잡은 경우, 양 팀의 선수가 볼 다툼을 하는 중에 두 명이 동시에 공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심판은 경기를 멈추고 점프볼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양 팀의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한 경우 더블 파울일 때 점프볼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공이 양 팀 선수를 동시에 맞고 아웃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점프볼을 다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공이 림에 끼인 경우, 슛을 하다 보면 이렇게 림과 백보드 사이에 공이 끼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점프볼을 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220쪽 왼쪽 날개에 나와 있는 경기 시작 외에 점프볼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농구 코트 그림이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명칭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웃 오브 바운즈는 공 또는 공을 가진 선수가 밖으로 나간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밖은 이 사이드 라인이나 이 엔드 라인, 베이스 라인을 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접촉한 선수의 상대팀이 스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가 어떤 내용인지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스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득점한 경우에는 엔드라인 밖에서 하고 이게 엔드라인이에요. 골대 쪽에 있는 이 선이 엔드라인이에요. 득점한 경우에서는 엔드라인 밖에서 하고 아웃 오브 바운즈, 파울, 바이올레이션 등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한다라고 이 스로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로인은 언제 하는 건지 이 명칭과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프라인에 이제 하프서클이라고 하는데 경기 개시 처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할 때 이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심판이 양팀 선수를 가운데 두고 공을 높이 띄워주면 양 팀에서 센터라고 하는 선수가 이 공을 잡아서 자기 팀에게 연결하죠. 이거를 경기 개시라고 하는데
경기 개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명칭과 이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한다라는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득점입니다. 득점. 공이 림을 통과한 경우 자유투는 1점, 자유투는 여기 여기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하얀색 선에서 던지는 거를 자유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점 슛 라인까지 안에서 던지는 슛은 2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3점 슛 라인인데요. 이 안에서 던져서 들어가면 모두 2점 슛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밖에서 던져서 들어가면 3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투와 2점 슛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울을 했을 때 심판이 모든 경기를 중지시키고 파울 당한 선수만 여기서 아무런 방해 없이 슛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유투는 보통 2번 또는 3점 슛을 던졌을 때 파울을 당하면 3번의 기회를 주는데 각각 1점씩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1점씩이고요. 자유투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기 상황에서 이 3점 라인 안쪽에서 슛을 하게 되면 득점을 하게 되면 2점이 되고요. 이 3점 라인 바깥쪽에서 슛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면 3점으로 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유투가 있습니다. 자유투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는데요. 이 자유투는 프리스로 라인 뒤에서 또는 반원 안에서 프리스로 라인 뒤에 이 반원 있죠. 이 반원 안에서 수비수의 방해 없이 하는 슛입니다. 슛 동작에서 반칙한 경우는 슛 동작에서 반칙한 경우 득점 시 1회, 득점 실패 시 2점 슛은 2회, 3점 슛은 3회 주어짐. 팀 파울 상황에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자유투를 주는 상황은 공격하는 선수가 슛을 하는 동작에서 상대 수비팀이 반칙을 한 경우에 자유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팀 파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 팀이 누적된 파울이 몇 개이냐, 그래서 그 몇 개 이상부터 파울을 하게 되면 또 자유투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테크니컬 파울, 고의적으로 한 파울, 비신사적인 파울을 했을 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슛 동작에서 하는 파울, 그 다음에 팀 파울에서의 반칙 경우, 테크니컬 파울인 경우에 이 자유투를 던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슛 동작에서 반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슛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유투는 추가 자유투 한 번만 주고요. 슛 동작에서 파울을 했는데 그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투 기회를 2번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3점 슛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울을 했어요. 그러면 그 3점 슛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추가로 자유투를 한 번만 주고요. 3점 슛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당했는데 그 슛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투를 3번 던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투의 명칭과 그의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0쪽 제일 아랫부분 하단부에 보시면 바이올레이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체 접촉이 없는 규칙 위반으로 퍼스널 파울이나 팀 파울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 선수와의 어떤 신체 접촉 없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정해진 규칙들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간 공을 다시 자기 팀 코트로 가져온 경우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빨간색 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수비에 쫓겨서 이 빨간색 선수가 다시 자기네 편 코트로 이 하프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3초 룰이라고 있습니다. 상대팀 제한구역에 3초 이상 머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격 선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 있죠.
이 구역을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3초가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해서 골 밑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파란색 구역 안에서 3초 이상 머무르게 되면 3초를 바이올레이션을 어기게 된다. 3초를 바이올레이션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5초 룰은 5초 이내 패스, 드리블, 슛 하지 않은 경우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스로인을 할 때 심판이 공을 건네주고 나서 시간을 재요. 이때 5초 안에 자기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으면 5초 룰이 5초 룰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초 동안 드리블이나 아무런 공을 갖고 있어서 아무런 드리블이나 슛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이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초 룰은 우리 팀이 상대팀이 득점을 해서 이제 우리 팀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은 이 득점을 당한 상태에서의 공격은 이 엔드라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공을 가지고 이제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프라인을 8초 안에 넘어가지 않으면 8초를 바이올레이션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수비를 하다가 공격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공격권을 이 파란색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수비에 성공을 해서 공격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또 8초 안에 이 하프라인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4초 룰은 한 공격하는 팀이 24초 안에 슛을 해야 돼요. 만약에 슛을 하지 못하면 24초 룰을 범하게 돼서 상대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드리블은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드리블을 한 경우에는 더블 드리블 바이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래블링이라고 해서 워킹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걸었을 때 공을 드리블하지 않고 공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발짝을 이렇게 걷게 되면 트래블링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NBA라든지 이런 규칙들을 보면 좀 경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트래블링 규정을 좀 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제로 스텝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 다 알 필요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을 가지고 들고 있는 상태로 드리블을 하지 않고 들고 있는 상태로 세 발 이상 걷게 되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1쪽에 위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글씨로 경기 방법 및 규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경기 인원은 한 팀당 5명입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는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4쿼터를 하는데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4번의 경기 시간을 갖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쿼터당 8분입니다. 그러면 경기 시간만 8, 4, 32, 32분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8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파울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쿼터당 8분이고 쿼터는 총 4쿼터까지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주요 규칙, 경기 재개 방법은 뭐 스로잉, 팀 파울은 매 쿼터마다 팀의 반칙이 4개를 초과할 때부터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가 적용된다라는 주요 규칙이 있는데 이 스로잉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상황에서 스로잉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팀 파울은 개인 파울이 아니고 개인 파울을 합쳐서 그 팀의 파울 개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쿼터마다 그 팀에서 이루어진 모든 반칙이 4개를 초과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5개째부터는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를 준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221쪽 하단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 심판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심판이 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는 트래블링, 그다음에 더블 드리블,
퍼스널 파울, 테크니컬 파울 이런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파울의 명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크니컬 파울은 선수나 또는 선수의 그 팀의 임원이 경기를 방해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팀에게 자유투 2회와 공격권을 주는 파울을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 선수의 어떤 감독 또는 어떤 코치들이 어떤 비신사적인 행위,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어지는 파울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심판에게 불손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손으로 상대의 시야를 일부러 고의로 방해했을 때, 그리고 경기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위협했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테크니컬 파울에 해당된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퍼스널 파울은 말 그대로 개인 파울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파울인데 상대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으로 한 명의 선수가 퍼스널 파울을 5번 하게 되면 그 경기는 더 이상 뛸 수 없고 퇴장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푸싱, 상대방을 밀었을 때, 홀딩, 상대를 잡았을 때, 트리핑, 상대를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렸을 때, 다리를 걸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 블로킹, 상대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신체 접촉을 했을 때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 다음 차징, 상대를 몸으로 일부러 세게 부딪혔을 때, 그 다음 해킹, 상대의 팔을 쳤을 때 이런 것들을 퍼스널 파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트래블링에 대한 그림, 더블 드리블에 대한 그림, 퍼스널 파울에 대한 그림,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그림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테크니컬 파울이 어떤 건지 그 정의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테크니컬의 파울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파울의 명칭과 퍼스널 파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 6가지 상황이 퍼스널 파울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 238쪽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는 농구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38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풋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풋살은 축구와 좀 비슷한데 11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라 5명, 한 팀에 5명이 축구 경기장보다 좁은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풋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풋살에 대한 명칭과 이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8쪽 아랫부분에 보면 축구볼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축구볼은 핸드볼하고 좀 비슷한 경기이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구볼의 명칭과 축구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9쪽에 가면 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럭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풋볼, 미식 축구와 좀 비슷한 경기입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인데요. 럭비는 이 럭비 종목의 이름과 이 럭비 종목의 이 특성,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넷볼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넷볼은 얼핏 보면 농구랑 좀 비슷한데 농구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넷볼의 명칭 그리고 이 넷볼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240쪽에 보시면 플래그 풋볼이라고 있습니다. 플래그 풋볼은 미식 축구를 좀 더 안전하게 변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풋볼이 어떤 내용인지 그 플래그 풋볼의 명칭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키가 있네요. 하키는 여러분들 가끔 아마
TV 중계 화면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키는 크게 필드 하키와 또 아이스 하키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필드 하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하키의 이 하키라는 명칭 그리고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얼티미트라고 해서 이거는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얼티미트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명칭과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과서 241쪽에 보면 축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41쪽에 보면 임흥세 감독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구를 통해 희망을 알린 희망전도사라는 내용에 있는데 남수단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임은세 감독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감독님이 어떠한 업적들을 남겼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역형 경쟁에서 농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교과서 220쪽, 22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경기 시작하는 것 외에 점프볼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각각의 경기 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아웃 오브 바운즈, 스로인, 경기 개시, 득점, 자유투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바이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경기 방법 및 규칙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주요 심판법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풋살, 그 다음에 축구볼, 럭비, 넷볼, 그 다음 플래그 풋볼, 하키, 얼티미트라는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축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임흥세 감독님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말고사 이론 대비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